약도 병원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3,000원만으로도 뇌졸중, 치매, 뇌출혈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시내에서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약이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광고가 아니라 누구나 슈퍼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식재료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서야 후회합니다. 이상 징후가 있어도 그냥 나이 탓이라 여기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얼마 전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던 58세의 한 이웃분은 아침까지만 해도 시장을 다녀오시며 활기찬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과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고 결국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10분만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그분에게 이미 몇 달 전부터 분명한 신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어설 때 어지럽고 손이 저리며 자주 사람 이름을 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가족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께 복잡한 용어나 의학 지식 없이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은 심장이나 뇌 자체에 문제가 생겨야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구들이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의 시작과 끝은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뇌, 심장, 간은 물론 손끝과 발끝에 이르기까지 혈액이 닿아야 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모세혈관이 있어야 합니다. 큰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모세혈관은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 막히면 고속도로가 아무리 뻥 뚫려 있어도 세포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서서히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무서운 것은 이 모세혈관의 막힘은 전혀 아프지 않고 열이 나지도 않으며 심지어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혈액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기억력은 흐릿해지며 어느 날 갑자기 평소 하던 말을 잊어버리거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몇 해 전 부산에 사시는 박 부장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8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자주 건망증에 시달렸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병원 검사 결과 뇌 속의 모세혈관들이 좁아지고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꾸며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혈관은 단순한 혈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선입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열쇠이며 늙는 것은 몸이 아니라 먼저 혈관이 늙는 것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가느다란 혈관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막힘없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해답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혈관 안에 쌓이는 노폐물과 염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을 찾을 필요도 없고 비싼 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과일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해주는 자연의 세정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속에 들어있는 천연 유기산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석회질과 지방 찌꺼기를 부드럽게 분해하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이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어지럽고 혈압도 불규칙했으며 특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 경고까지 받으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마시기 시작하셨고 약 2달이 지나자 혈중 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어지러움도 줄고 기억력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과 엘라기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잠을 깊게 자도록 도와주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체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에게서 수면질과 기억력 향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 한두 개가 우리 혈관과 뇌 건강을 지켜주는 작고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다른 친숙한 과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레몬과 체리처럼 과일이 혈관 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마주하는 채소와 향신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흔히 지나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몸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혈관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먼저 당근입니다. 평범한 뿌리 채소처럼 보이지만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쌓인 석회질과 플라크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당근을 섭취한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뇌졸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25%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케일입니다. 케일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비타민 K가 풍부해 모세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꾸준한 케일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케일을 당근과 함께 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익숙한 향신료인 계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계피는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장 건강까지 도와주는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따뜻한 물에 말린 계피를 넣어 차처럼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도 한결 원활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와 향신료만 잘 활용해도 혈관 건강을 자연스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에 좋은 지방과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와 향신료가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혈관의 탄력을 지켜주고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좋은 지방과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한 좋은 지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냉착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볶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짜낸 기름으로 몸에 해로운 산화물이 거의 없고 오히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저는 실제로 하루에 한 번 들기름을 데친 채소에 뿌려 드시는 분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독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호두와 아몬드 같은 생,
견과류입니다. 이 작은 식품에는 오메가3,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소금에 절이거나 볶은 제품보다는 날 것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먹기 전 6시간 정도 물에 불려 드시면 소화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처럼 기름과 견과류까지 식단에 적절히 더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한층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와 함께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을 조용히 막아버리는 위험한 주범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습관을 실천하더라도 그 노력을 방해하는 숨은 주범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혈관을 오염시키고 막아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내 정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4가지 위험 요소를 반드시 알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범은 바로 수돗물과 일부 가공식품에 포함된 무기칼슘입니다. 많은 지역의 수돗물은 경도가 높아 끓이면 하얗게 가라앉는 석회질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에 쌓이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석회화된 플라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마치 주전자 바닥에 하얗게 굳어버린 찌꺼기처럼요. 이 석회화는 특히 모세혈관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막기 쉬워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튀김 기름과 과도한 소금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혈중 지방과 칼슘 찌꺼기가 잘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이는 점점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짜게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모세혈관 경화율이 2~3배 더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입니다.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라면, 소시지 등은 혈액 속의 점액질을 형성하여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 점액질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의 경우 이 점액질이 과도한 당과 결합하여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고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돼지기름, 닭껍질, 몇 번이고 다시 사용한 튀김기름 등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모세혈관 벽에 플라크를 형성하고 뇌와 심장, 신장 등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저해합니다. 저는 광주에 사시는 70살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본인은 튀김을 먹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매일 국이나 나물에 볶은 참기름을 한 숟가락씩 넣어 드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경화되어 있었고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조리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조용히 혈관을 해치는 4가지 주범을 인식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식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잘 고른 음식이라 해도 잘못된 조합이나 시간에 섭취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혈관을 막는 주범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일상 속 식습관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직후나 간식처럼 과일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과일은 다른 음식보다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먹게 되면 위에 머무르면서 발효가 일어나고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위산 역류, 소화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식사 최소 30분 전, 공복에 따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과일을 우유나 밥, 시리얼 같은 곡류와 함께 드시는 조합은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년 이후 소화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합입니다. 위장에서 발효와 정체가 일어나기 쉽고 영양소 흡수에도 방해가 됩니다. 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위장이 약한 분들에겐 생채소 섭취 후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소를 즙으로 만들어 섬유질을 걸러내고 비타민과 효소 성분만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채소즙을 마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위도 편안하게 깨어납니다. 견과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소금에 절이거나 볶은 제품은 염분과 산화된 지방이 혈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날 것 그대로의 견과류를 6시간 정도 물에 불려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이처럼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좋더라도 먹는 순서와 조합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시며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매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혈관 건강과 기억력, 에너지까지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레몬물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녹여 배출을 돕고 간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 가능한 한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채소를 즙으로 만들어 아침에 마시는 것입니다. 당근, 케일, 민들레 같은 채소는 혈관을 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섬유질을 걸러낸 후 즙만 마시면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을 식사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좋은 지방의 대표로 혈관 벽을 유연하게 하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줍니다. 단, 튀기거나 볶지 말고 데친 채소나 샐러드에 생으로 뿌려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관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은 반드시 식사와 따로 단독으로 먹기입니다. 식사 직후 과일을 먹으면 소화장애와 발효로 인한 복부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식사 전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우유, 밥, 오트밀과 섞어 먹는 조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은 생견과류를 매일 한 줌 섭취하기입니다.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에 한 줌, 물에 6시간 정도 불려서 드시면 혈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볶은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다면 생상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어렵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하는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이 지금의 나를 위한 것이자 미래의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은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오늘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짧은 순간들 속에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에서 건강을 되찾으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되고 일상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떤 순서로 먹고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내 혈관을 살릴 수도
조용히 막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단순한 진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관은 늦게라도 돌보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조금씩 피가 돌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눈이 맑아지고, 기억이 또렷해집니다. 몸은 우리가 정성 들여 돌봐줄 때 그에 맞게 고마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오늘부터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겠습니다. 같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조용한 선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떠올려야 할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